반갑습니다. 페페아빠입니다. 자, 이제 유튜브 알림이 안 가는 동시에도 아마 구독을 해주셨던 분들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알림이 갈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3개 이상 업로드하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이번 텀에 기회를 놓친다면, 존버를 해버리면 모든 기회비용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구간이 제가 코로나빔이 나오기 전에 느꼈던 그런 비슷한 구간들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폭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 수가 있다. 지금 미체결 물량이 2조 3조 넘게 빠졌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7만 달러의 세력들이 공매도를 모아놨다면 과연 20%만 먹고 빠질까요?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큰 폭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폭락하고 회복하겠죠. 회복하는 데까지가 기간이 꽤나 엄청 걸릴 수가 있어요. 엄청 걸릴 수도 있어요. 최대 4개월. 회복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장에서 상승 추세를 뚫지 못하고 못 넘어갔던 코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시체를 양성을 했다라는 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교적 적게 양성이 됐던 게 스택스나 이런 애들은 21년도에 그렇게 크게 펌핑들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냥 에이다를 기준으로 할게요. 에이다는 2021년에 엄청나게 시체를 많이 양성을 했고 상승 추세를 당연히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넘을 듯 했던 2019년에 약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20년도 초반에 그때도 못 넘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코로나 빔이 하나 발생을 하면서 모든 이전에 하락했던 저점 구간을 뚫으면서 모든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다른 코인들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디센트럴 랜드를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번 텀에 못 올랐던 상승 추세를 뚫지 못했던 코인들은 그냥 리셋이 될 수가 있다. 리셋. 그러면 저점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닌 게 문제겠죠. 이미 지금들 비트코인의 약상승하는 분위기로 알트코인들을 더 매집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미 세력들의 주력 포지션들은 다 끝났어요.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한순간에 올 겁니다. 이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저점 매수를 했거든요. 계속 샀거든요. 떨어지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이 그나마 좀 버텨줬으니까. 완전히 붕괴가 된 게 이 시점입니다. 6만 달러 저번에 깨졌을 때. 근데 비트만 회복을 하고 있다? 비트는 주력 포지션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숏들이 매집이 끝났고 이제 청산되는 물량들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비트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약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희망 회로를 굴리겠죠. 희망 회로를. 이 텀 놓치면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기회가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고스란히 그 피해들이 피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많은 물량들을 떠받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될까 봐 좀 두렵습니다. 이제 뭐 과세 같은 것도 청원들 나오는데, 과세도 청원되는 분위기보다 유예도 안 되겠죠.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죠. 최악의 상황이죠.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차라리 약반등 사이클을 한번 주긴 했거든요. 이때 차라리 이때면 다행인 건데, 이때면 다행입니다. 왜냐면 이제 청원되는 기간이 5월달 초반이거든요. 5월달 초반? 그때 이제 결과들이 나올 텐데, 그 시점까지 대비해가지고 약간의 반등하는 구간이어도 그 이상을 못 뚫겠죠. 한 이 정도? 여기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큰 폭락이 나오는 이 시점이면은 걷잡을 수가 없겠죠. 부디 여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2주가 지난다고 해서 이게 회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2주가 지난다고 이게 이렇게 회복하고 그것보다는 그냥 비교적 시체가 적은 애들 약간 좀 이제 회복할 때 회복하는 척 또 따라 하겠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고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이제 한국에서 먼저 시동을 걸지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굳이 시동을 건다면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리플이 또 이제 반대 의견 내는 게 얼마 안 남았어가지고 다음 주면 또 월요일이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이 저 시점이어도 폭락이고 그냥 그대로여도 폭락이다. 최악이다. 판을 완전히 리셋해버린 게 코로나빔이죠. 이전 저점까지. 근데 얘네는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조건이 좋았단 말이죠. 이때는 제로 금리였다가 유동성 이제 막 풀리는 시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런 리셋이 나온다면 조건이 좋을까요?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완화 이제 막 시작하면서 기준금리 낮고 신규로 들어오는 시장들 자금들이 많았으니까 반등도 되게 빠르게 했단 말이죠. 빠르게 했어요. 빠르게. 한두 달이면 이 진입했던 물타기 했던 지점은 금방 회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상황이 20년도 코로나빔 나오고 나서의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도 없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을 다 매집을 해놨고 여기서 1억 소식에 3월달부터 매집들을 해놨고 그리고 금리는 높아진 상태고 인플레이션도 높고 유가도 높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냥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다면 폭락하고 거래소들이 또 어떤 거 하는지 아시나요? 바이낸스 선물이나 바이비트 선물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 수량도 제한해버려요. 그 말이 뭐냐면 원래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알트코인을 5억치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런 포지션들이 있으면 그거를 1억으로 줄여버려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선물에서 그러면 레버리지 써가지고 1억으로 100배 레버리지까지 있으면 100억치 알트코인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장 조작이랑 시장 교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물론 비트코인은 가능합니다. 100억은 아니더라도 50억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1억으로. 근데 그만큼 위험하겠죠. 근데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들어가봤자 좀 많이 풀린 애들은 1억으로 12억까지 10억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 12배, 10배, 8배 이런 식으로. 근데 대다수의 코인들은 원래는 1억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설정하면 1억이나 한 2, 3억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락하고 나서 레버리지를 줄여버릴 수가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솔라나 레버리지 10배율로 만약에 30억치를 풀어놨다면 폭락하고 나서 만약에 10억이나 5억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배 레버리지로 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게 30억에서 5억이나 10억으로 줄어든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저점 매수 구간에 기회를 또 줄여버리고 상승할 수 있는 유동성의 장치를 제거를 해버리겠죠. 안 그래도 돈이 안 도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폭락을 시키고. 그러니까 기회를 안 준다. 유동성을 완전히 죽여버려서. 그러면 이때 회복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빨랐던 게 이때는 상황 자체가 그 다음에 다가올 것들이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금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 찍고 회복을 하더라도 이 구간이 몇 개월을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금 진입했던 구간들을 회복하기까지도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는 애들이면 그나마 다행인 건데 그 중간중간에 상장 폐지 시즌들이 올 수가 있다. 지금 이때랑 코로나빔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랑 똑같아요. 느낌이. 다만 이제 한 타이밍을 지금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쉬었다가 가냐 그냥 당장에 가냐 둘 중 하나인데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미체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 비트코인 미체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이 정도는 많이 빠진 거예요. 정말 다시 채워지면 모르겠는데 중국 차이나머니 스타일상 어차피 현물 ETF도 승인이 됐고 어차피 중국계 기관들이 비트코인 사가지고 매수들 할 거를 알고 있다면 그거 되기 전에 보통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진행이 될 걸로 예상들 하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제 조건부로 현물 ETF를 승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승인돼서 어차피 중국계 기관들이 올리기 전에 한번 이제 싹쓸이를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빔처럼.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말 대폭락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대폭락이 오고 나서 살아남는 애들만 살아남는 거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제 두 번의 폭락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례적인 게 두 번의 폭락이 나왔음에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이 장대 보이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롱청산 물량을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찍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정도 해가지고 회복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회복을 못했다? 이거는 또 다른 롱청산 물량을 또다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밖에. 뭐 설레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굳이 연장을 한다면 4월 말까지고, 그 4월 말까지고, 굳이 만약에 희망회로를 굴린다면 연장을 한다는 데는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민코인들을 조금 더 이제 한 파동을 더 갈 수도 있겠는데, 페페플로키는 모르겠어요. 국내 거래소 상장됐으니까. 근데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은 국내 거래소 상장 안 됐잖아요. 비썸 어피트에. 그래서 걔네들은 한 파동을 더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4월 말 전까지. 그게 아니라면 바로 실행이 될 수도 있다. 빠르면 바로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이다. 시간이 유예되고 지나가는 건 계속해서 알트코인들을 사게끔 만드는 전략이고, 롱 포지션을 들어가게끔 만들고, 그 관리를 비트코인만 움직여가지고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만 그냥 움직이면 숏들 청산시켜버리고 알트코인들을 더 살 거니까. 근데 다가오는 만약에 리셋 빔이 하나가 나온다? 이름이 어떤 빔이 붙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빔이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은데 또다시 번복을 했죠. 이란 빔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란 빔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하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회복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상장 폐지되면 그건 완전히 그냥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빔이 나오려면, 전에 제가 경험을 했던 게 해외 선물할 때도 갭상승 나왔을 때가 정유소 하나를 폭파시켰거든요. 드론으로. 세력들이라고 뭐 그런 거 못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다 다른 곳으로 대피시켜 놓고 미사일 쏴가지고 거기 폭파 못 시킬까요? 거기? 제가 2019년에 한번 경험을 했던 건데, 이거 예멘 반군이죠. 이런 애들이 테러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테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대사관이라든지 이런데, 미리 좀 중요한 우리 테러 할 거야 하고 뒤에서 어떻게 보면 소설 하나 써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10%인가 20% 완전 그냥 상승을 했어요. 장중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석유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순간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 이때 20%인가 급등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이스라엘에서 대사관 하나 건물 부셔가지고 다시 짓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미리 다들 대피를 시켜놓는 거예요. 우리 거기 미사일 쏴서 부셔버릴 거야. 그거 다시 짓는데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들 자산시장들 폭락하면 조 단위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충분히. 미체결 물량에서 이런 것들 다 증명이 되잖아요. 미체결 물량에서. 그러면 그거 하나 다시 짓는데 뭐 이제 그게 조 단위가 드나요? 이스라엘 대사관? 이스라엘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소설 하나. 이스라엘의 주한미군 대사관인지 알까요? 미국 대사관? 뭐 어쨌든 그림 찾기가 좀 힘드네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중용 시설을 미리 대피를 시켜놓는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게. 근데 우리 거기에 부실 거야. 거기다가 정확하게 미사일을 폭격을 해가지고 미리 영상들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미리 찍어 놓는 거예요. 영상을. 와, 이 미쳤구나. 그래서 언론과 뉴스에서 미친 듯이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제3차 세계대전이 날 수도 있겠구나.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크루드 오일 갭상승 해버리고, 주말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달러는 당연히 급등이고 자산시장 무조건 폭락하겠죠. 저번에는 페이크였으면 이번엔 진짜가 될 수가 있다. 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무조건 이란빔인 것 같고,
이란 빔도 이란 빔인데 그 중요한 건물들을 미리 좀 이제 인명 피해 없게 좀 다들 이제 대피들 시켜놓고 거기를 그냥 미사일로 해가지고 폭격을 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미 나오는 시점에서는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 재료들을 통해서 바로 실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비트코인 반가기가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쇼를 하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 방향들을 좀 따라가 봐야 되겠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본토 공격에 오보에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히나 반감기가 되기도 전인데 어쨌든 모든 시장의 집중은 크립토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가 좀 중요하겠죠. 오늘 저녁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 거고 아무런 일이라는 게 그 미국계 현물 ETF 기관들이 현금화하는 그런 정황들이 없으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말은 그나마.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 건 그렇게 돼버리면 주말 넘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좀 이제 안전할 수가 있겠는데 4월 말까지는 지금 4월 말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일도 안 남았으니까. 차라리 좀 쉬어갔으면 좋겠네요.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한 1, 2주 정도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게 디스크가 터지기 직전인가? 이런 경험을 좀 못 해봤거든요. 앉아 있는데 여기가 막 이제 터질 듯 말 듯 다 진짜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막 이게 그 뼈 마디가 터질 듯 말 듯한 그런 상황이 디스크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못 움직이나요? 그냥 누워 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좀 바로 누워 있으려고요. 지금 좀 급하게 좀 영상 찍고. 그러니까 부디 제가 바라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코로나빔 제2의 코로나빔 제2의 이란빔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한다면 에이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면 그나마 좀 이제 4월 말까지 좀 이제 한숨을 좀 이제 한 텀을 쉬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 구간이라면 아주 곧바로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곧바로 발생을 했을 때 회복하기까지가 20년도에는 2달이 걸렸는데 지금은 최소 4달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 바닥에서 아마 폭락하고 나서부터는 거래소에서 뭐 위험하니까 레버리지 위험하니까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의 수량도 줄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장치가 줄어들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제 유동성이 더 축소가 되겠죠. 선물 레버리지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의 수량을 줄여버리면 그 상황들까지 포착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제 상황에서는 지금 너무 이거 모니터링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힘드니까 노트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차트를 다 켜놓고서 해야 되는데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부디 좀 2주 정도 좀 이제 회복 좀 하고서 좀 대응 좀 해보려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곧바로 여기 이 구간일 수도 있는데 아니길 바라야죠. 아니길. 근데 아니길 바라긴 하는데 그 상황이 나온다면 대응해야겠죠. 대응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응 못하시면 이거 회복하는 데까지가 20년도 상황 좋았을 때도 2달이 걸렸는데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4달 이상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부디 여기길 좀 바라봅니다. 여기길.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주말에도 영상 못 올릴 것 같아요. 주말에 영상 못 올리고 미리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인데 부디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코로나비 나오기 전에 이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월 말까지는 뭐 크게 상승을 안 하더라도 그냥 좀 유지 정도는 되겠다. 하락하기 직전에 유지 정도는 되겠는데 부디 이런 상황이 여기였으면 4월 말까지는 그때 대비해가지고 금융 그 이제 주식이랑 코인이랑 세금 때리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먼저 시그널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리플 반대 의견 낼 때 리플이 먼저 시동 걸 수도 있는 거고 리플이 드디어 쓸 때가 왔네요. 리플이 여기서 폭등하면 정말 완전 시장의 메이커가 될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차라리 리플 같은 똥코인이 올라서 벌금 내기 위해서 정말 희망회로 굴리며 리플 같은 똥코인이 벌금 비싸게 팔기 위해서 어차피 리플 1, 2조 원어치 팔 거면 한 몇천억 써가지고 리플 좀 올려놓고서 1, 2조 원어치를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그거 말고는 리플은 답이 없네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리플한테 기대를 해야 되네. 리플 자체는
벌금 비싸게 팔 것이냐 그냥 그대로 덤핑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홀더들을 다 살려주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안 좋은 악조건의 상황에서 리플만 못 갔는데 리플을 올려버리면 굉장히 또 홀더들은 10만 원까지 바라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올리더라도 안 팔 수는 있긴 한데, 그것 또한 정말 거의 10% 확률이죠. 그렇게 될 게 5%, 10%, 5% 확률. 그래서 부디 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이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쇼들이 나올지, 이스라엘 대사관, 그 이스라엘 중요 시설들을 그 폭격하는 시그널이 나올지, 이란의 이제 주요 시설들을 폭격하는 미사일로 부셔버리는, 어차피 그거 다시 건설하는데 100억 뭐 500억 이상 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자산시장 만약에 폭락하면 세력들은 아마 1조 이상을 벌 수도 있는 그런 변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말에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미리 찍어서 두 가지 상황, 에이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코인 상황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비슷한데, 여기면은 4월 말까지는 한 파동을 씌워가는데 이렇게 크게는 못 갈 겁니다. 그래도 희망 고문 여기면 다행인데 그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상황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좀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 회복하기까지가 3, 4개월 이상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부디 저도 좀 한 텀 쉬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